승무패 16회차 바로 들어갑니다. 마요르카는 시즌 5승을 챙긴 데 반해 그라나다는 2승을 챙겼습니다. 두 팀 다 무승부가 꽤 된다고 나오며 맞전적에선 그라나다가 압도합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홈에서 2승을 챙겼고 그라나다는 홈이고 원정이고 무승부가 많습니다. 총 무승부는 마요르카보다는 적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무승부가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패배가 많았던 걸 보면 조금은 나아진 거라 할 수 있으며 바르셀로나와도 3골씩 주고받으며 비긴 전력이 있네요. 연패를 하다 최근 무승부가 늘어난 그라나다는 마요르카에 강했으며 두 팀이 골 결정력을 보면 그라나다가 훨씬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홈팀 마요르카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갑니다. 몬차와 칼리아리는 순위는 5계단 차이 나지만 맞대결은 최근 무승부를 했다고 나오네요. 몬차는 홈이 원정보다 딱히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홈이나 원정이나 5승씩 챙겼습니다. 그에 반해 칼리아리는 원정 성적이 홈보다 많이 나쁘네요. 몬차는 꾸준히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칼리아리인데 총 5승을 챙겼는데 그중 2승이 최근이라는 것이고 원정 경기는 단 한 경기를 승리했는데 그 경기가 최근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며 최근에 승리를 챙긴 두 경기 전에도 2번의 무승부가 있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은 무승부 1번이 전부이지만 예전보다 좋아진 칼리아리라면 원정이라고 해도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홈팀 몬차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우디네세는 특이하게도 4승 중에 홈에서 챙긴 게 1승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에서 무승부는 많이 기록했네요. 맞전적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토리노가 3번을 이겼으며 그 점수차는 모두 한 점 차입니다. 우디네세는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라치오와 유벤투스를 원정으로 잡은 게 눈여겨볼 점이고 토리노는 1월에 3점 차로 대파했던 나폴리와 최근 비겼네요. 그건 초반에 무진장부진했던 나폴리가 조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토리노의 문제는 아니죠. 맞전적에서 토리노가 앞서기는 하지만 우디네세는 홈에서 무승부가 많고 최근에도 양팀 모두 무승부 경기가 2번이나 있었다는 걸 감안해 이번 경기도 무승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살레르니는 홈에서 원정에서 1승씩을 챙긴 게 시즌 총 성적이라 홈이 낫다, 원정이 낫다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반해 레체는 5승을 전부 홈에서 거뒀습니다. 원정에선 6번의 무승부가 있고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다 무승부가 많아 이번 경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3번의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보면 이번 경기는 승패에서 초이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최근 5번의 경기에서 1무 4패로 나옵니다. 어느 팀이 질 것인가를 골라야 하는데 홈에서 1승밖에 챙기지 못한 살레르니냐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레체냐인데 아무래도 기록에서 앞서는 레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보이는 대로 홈팀 살레르니의 패배 가져갑니다. 5경기는 헤타페와 지로나 경기네요. 헤타페는 8승 중에 홈에서 무려 7승이나 챙겼습니다. 지로나는 원정 8승이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네요. 두 팀의 골 득실률은 득점 실점 모두 지로나가 앞서고 있습니다. 맞전적은 똑같이 2승 2패를 보여주는데 양팀 다 홈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헤타페가 지로나에 밀리는 전력이긴 하나 홈에서 7승을 챙겼다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지로나를 먼저 보면 원정도 꿀림이 없는 지로나이지만 최근 10번의 경기 중 원정에선 5번 싸워 1번 이겼습니다. 그 이긴 팀이 17위 셀타비고이고 20위 알메리아하고는 비기기까지 했습니다. 레알과 마요르카에겐 패하기까지 했고요. 즉 원정의 8번의 승리는 초반 성적이라는 것이고 지금은 원정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헤타페는 8승 중 7승이 홈에서 거뒀다고 했는데 최근 10번의 경기에서 홈에서 2승 2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로나는 상당히 많은 골을 넣는 팀이고 헤타페는 간혹 많이 넣는 팀인데 최근엔 헤타페는 그대로인 반면에 지로나의 득점력은 예전만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타페는 요즘 뒷심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라스팔마전에서 전반에 3골을 뽑아내고도 비겼으며 비아레알 전에서도 선제골을 넣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은 지로나가 압도하나 맞전적에서는 대등했었다는 점과 홈에서 강한 헤타페는 그대로인 반면에 원정에서 꿀림이 없었던 지로나의 원정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들어 홈팀 헤타페의 승과 무승부 가져가 보겠습니다. 프로시노와 라치오 경기는 라치오가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시노는 6승 모두가 홈에서 챙긴 것이라 홈빨이 조금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라치오는 홈에서도 원정에서도 6승을 챙겼습니다. 두 팀의 득실률은 득점력은 삐까삐까한데 반해 실점률에서 프로시노가 라치오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맞전적을 봐도 라치오가 홈이고 원정이고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치오가 우디네세, 밀란, 피오렌티나에 패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프로시노의 질 팀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홈팀 프로시노의 패배 가져갑니다. 세비야는 초반 완전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엔 살짝 좋아지긴 했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무승부가 4번이나 되고 작년 4월과 11월에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세비야가 거지 같을 때였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나아졌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많지 않은 팀인데 그 승리도 최근의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세비야는 라요를 잡고 강팀 마드리드까지 잡았으며 소시에다도 홈에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긴 했으나 언제 초반에 분위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듯이 알메리아와는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이 최근 상대한 팀들을 비교해보면 셀타는 레알의 4대 떡으로 깨진 데 반해 세비야는 단 한 점 차로 패했네요. 셀타가 상대한 바르셀로나에겐 세비야도 약하지만 세비야가 상대한 레알과 발렌시아를 셀타와 비교해보면 두 팀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두 팀의 맞전적은 대등하게 나오나 세비야가 초반보다 좋아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하위권의 알메리아와 비기긴 했으나 알메리아가 승리는 없어도 무승부는 좀 할 줄 아는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 세비야의 우세를 그대로 인정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8경기는 엘라스와 밀란의 경기인데 득실률에서 완전히 밀란이 압도합니다. 맞전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변 경기는 없었습니다. 밀란은 리그 2위에 있는 팀인 만큼 최근 전적을 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선 엘라스를 봐야 하는데 엘라스는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레체와 사스올로를 홈과 원정에서 잡았습니다. 승수가 많은 팀이 아닌데 최근에 2연승을 했다는 것이죠. 레체와 사스올로가 비록 16위, 19위에 있는 팀이지만 승리는 승리이고 그전엔 밀란 바로 아래 있는 3위 유벤투스와도 비겼습니다. 분명 전적에서 확실히 밀란이 엘라스를 압도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엘라스는 3월에 2번의 경기를 치렀고 밀란은 4번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 15회차 승무패 경기에선 원정 경기임에도 3대1로 슬라프라를 잡은 팀이죠. 엘라스가 유리한 건 딱 체력적인 부분 하나인데 최근 유벤투스와도 비긴 저력을 보여준 엘라스라면 홈에서 밀란을 상대로 선전을 할 수 있을지 호기심이 있는 경기입니다. 밀란은 이번 회차 인테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7%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해도 엘라스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엘라스의 폼이 조금 좋아진 건 사실인 만큼 이 경기를 승무패로 삭제하겠습니다. 두 팀의 순위 차이는 많이 납니다. 라스팔마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팀인데 이번엔 홈이기까지 합니다. 맞전적에선 원정임에도 라스팔마가 알메리아를 잡았다고 나옵니다. 두 팀의 득실률은 득점력은 차이가 없으나 실점이 알메리아가 많다고 나옵니다. 최근의 경기를 봐도 알메리아가 골을 못 넣는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치에서 보셨듯 실점이 그만큼 많아 승리가 없이 무승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원정에서는 무승부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엔 홈이점이 확실히 있는 라스팔마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해야 합니다. 알메리아가 불리한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알메리아는 최근 홈이기는 하지만 4위 마드리드, 5위 빌바오와도 비겼습니다. 9위
라스팔마와 비기지 말란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라스팔마의 승리를 기본으로 무승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아레알과 발렌시아는 승점이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팀의 골 득실률은 합산하면 대등하다고 나오며 맞전적도 맞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3연전은 비아레알이 좋아 보이나 10번의 경기를 놓고 봤을 땐 비아레알이 발렌시아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아레알이 최근 상대한 팀은 7위 베티스, 19위 그라나다, 6위 소시에다이고 다 잡았습니다. 발렌시아는 12위 헤타페를 잡고 1위 레알과 14위 세비야와는 비겼습니다. 순위로 보면 비아레알이 더 좋아 보이나 팀으로 보면 발렌시아가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딱 보여진 대로 맞수로 보는 게 맞는데 비아레알은 3월에 4경기를 치른 반면에 발렌시아는 2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15회차 승무패 마르세유를 홈에서 3대1로 격파했으나 슬픈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비아레알이 홈이긴 하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렌시아가 더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팀이 맞수라 치면 아무래도 원정이라 해도 발렌시아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홈팀 비아레알의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는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맞전적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게 대등합니다. 골 득점력만 아탈란타가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5연승 후 2무 2패이고 피오렌티나는 최근 1승 3무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에 무승부 경기가 눈에 띄고 있고 아탈란타는 가장 최근 리그전에서 3위 유벤투스와 비겼고 피오렌티나는 5위 로마와 비겼습니다. 승무패 15회차에선 아탈란타도 기쁜 승리를 했고 피오렌티나도 기쁜 무승부를 했습니다. 두 팀이 다른 건 아탈란타는 15회차 정배를 지킨 것, 피오렌티나는 부러뜨린 것. 딱 그 차이입니다. 여러모로 살펴봐도 두 팀은 맞수로 보이는데 팔리는 건 아탈란타가 여유 있는 정배로 팔립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12경기 라요와 베티스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골 득실률, 맞전적 모두 베티스가 월등하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번의 경기를 봐도 라요가 잘한 경기는 홈에서 레알과 비긴 경기 하나뿐입니다. 라요에게서 이변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베티스의 우세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홈팀 라요의 패배 가져갑니다. 인테르와 나폴리전은 이번 회차 인테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폴리라면 어떻게 비교라도 해볼 텐데 초반보다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나폴리지만 인테르가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인테르는 챔스전 1차전에 마드리드를 잡았지만 2차전에 패해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16강에서 멈춰버렸네요. 졸라 많이 화가 나 있을 것 같은데 엄한 나폴리가 화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홈팀 인테르의 승리 가져갑니다. 3위 바르셀로나가 원정, 4위 마드리드가 홈이네요. 마드리드는 인테르를 잡아서 축제 분위기인데 홈이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리그전에서 두 팀의 맞전적은 바르셀로나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홈에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르셀로나는 원정이라고 쫄아서 경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별 상관은 없어 보이며 이미 원정에서도 바르셀로나가 마드리드를 잡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모습은 뭐 따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두 팀 모두 챔스전 8강에 진출해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두 팀의 득표율을 보면 맞전적에서 앞서고 승점도 앞서는 바르셀로나가 정배를 받았지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두 팀이 이번 경기 무승부만 해도 양팀 모두 만족할 것 같은데 최근에 맞전적에선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 다 챔스전 8강에 진출한 건 같지만 나폴리를 잡고 올라간 바르셀로나보다는 최강 인테르를 잡고 올라가는 마드리드가 더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장전까지 갔다는 건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네요. 바르셀로나의 정배를 인정하고 무패로 가느냐? 최근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었던 걸 생각해 승패로 가느냐인데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에 밀리는 건 사실이고 연장전까지 치렀다는 걸 생각해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영상의 픽들을 조합해보니 96조합이 나옵니다. 여기서 3개의 픽을 줄이면 16조합이 되는데 어떤 놈을 줄이느냐가 문제네요. 왼쪽과 오른쪽 어느 게 좋나요? 전 오른쪽의 16조합을 택해보겠습니다. 빠듯한 회차가 되어버렸네요. 시간은 빠듯해도 마음엔 여유를 두고 임하셔서 좋은 성적 만드시기 바랍니다.